안녕하십니까 방구석 운동가 여러분들, 디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컨텐츠 러닝화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자료 열심히 긁어 모아다가 이 자리에 앉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진짜 너무나 친숙한 브랜드 두 브랜드의 얘기입니다. 이거는 러닝을 하는 분, 러닝을 안 하는 분, 스포츠를 하는 분, 안 하는 분 다 알 수밖에 없는 브랜드 나이키와 아디다스가 각각 엔트리급 데일리 트레이너를 새 넘버링으로서 출시 혹은 이제 출시를 바로 목전에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엔트리급 데일리 트레이너와 자, 두 가지 풀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엔트리급, 이건 다 아시죠? 입문기, 뭐 적당히 선택할 수 있는 스테디셀러 같은 느낌의 등급이죠. 자, 데일리 트레이너, 어떤 훈련이든 적당하게 만만하게 할 수 있는 수준의 러닝화를 말을 합니다. 보통 한 10만원 초중반 선의 가격의 러닝화들을 모두 다 브랜드마다 엔트리급 데일리 트레이너화로서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모델들 중에 나이키의 페가수스의 신넘버링 41과 아디다스의 아디제로 SL2, 이렇게 두 가지 모델들이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뭐지? 넘버링이 너무 차이가 나는데 싶으시죠? 페가수스 얘는 41이나 된다는데 SL2 얘는 2밖에 안 되네? 자, 우선은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얘기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가수스는 나이키가 초창기부터 러닝화의 기본으로서 가져가는 하나의 라인업이었어요. 그 라인업을 굳이 어떠한 큰 변화를 주지 않고, 물론 이제 계속 변화는 좋았습니다. 넘버링이 바뀔 때마다. 하지만 그 고유의 정체성을 유지시키면서 계속 변화를 주고 발전시켜서 특별한 네이밍 변화 없이 40일까지 오게 된 겁니다. 대신 이 녀석은 뭐 파생 모델들이 있어요. 페가수스 터보나 뭐 넥스트 네이처 뭐 이런 것들. 자, 이게 페가수스고, 그렇기 때문에 넘버링이 높은데 SL2, 얘는 우선 아디제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디다스면 아디다스고 아디제로면 아디제로지. 아디제로 SL 뭘까? 아디제로가 뭘까? 아디제로는 아디다스에서 러닝 라인업으로서 아예 새롭게 구축을 한 그런 라인업입니다. 아디제로에는 이 SL2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더 친숙하게 아실 보스턴이나 아니면은 프로3가 있는데, 프로3는 네이밍이 생각보다 길어요. 아디다스, 아디제로, 아디오스 프로3입니다. 그만큼 아디오스라는 모델도 있습니다. 자, 이게 아디제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교적 그 중에서 신생 라인업으로 나온 모델이 또 SL이어서 재작년 12월쯤에 나왔나? 1이? 그럴 겁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2가 또 새롭게 나오게 된 거죠. 자, 이 두 모델은 말씀드린 대로 같은 포지션에 자리 잡고는 있습니다. 엔트리급 데일리 트레이너화로서 포지션을 하고 있는데, 비슷한 점도 굉장히 많은데 다른 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그러면은 또 이제 이 두 모델들의 차이점과, 그리고 전 연식에서 이번 연식으로 오면서 뭐가 달라졌는지 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그 두 차이점을 파악하기에 앞서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투표를 좀 진행을 했는데요. 그 투표 결과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두 모델 중에 어떤 게 더 지금 기대가 되느냐 라는 설문을 하였고, 지금 놀랍게도 330분 정도가 투표를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자, 결과는 어떨까요? 의외라면 의외일 수 있는데 SL2가 63%로 훨씬 2배 정도의 지지율을 가져갔습니다. 2배까지는 아니죠. 그래도 1.5배 이상의 지지율을 가져갔는데요. 저희 채널에서 진행한 투표가 그렇고, 러닝 갤러리에서 진행한 투표에서 투표 인원은 58명, 60분이 안 되는데 비슷한 양상으로 SL2가 57%의 결과를 가져갔습니다. 둘 다 비슷하게 6대4 정도죠. 야, 이게 의외라면 의외일 수 있다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할 수 있는 건, 모든 스포츠 용품 브랜드들이 나이키가 당연히 원탑으로서 그러니까 뭐 성능 제하고 얘기입니다. 인지도와 점유율 얘기예요.
무조건 나이키가 많이 가져갔었는데, 특히 또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러닝화는 특히 나이키 감점기가 있었어요. 진짜 모든 대회 신발이나 뭐 트레이닝화 다 나이키만 신었던 때가 있었다고 하는데, 근데 지금 이렇게 지표가 달라졌습니다. 자, 이유가 뭘까요? 자, 우선은 이 40에서 41로 오는 변화, SL에서 SL2로 오는 변화에서 분명히 그 확실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 자, 제가 봤을 땐 우선 페가수스는 긍정적으로 비춰지는 좋은 점이 거의 없어요. 우선은 가장 큰 거는 이 미드솔이, 지금 제가 페가수스가 없어서 타 신발로 SL로 설명드리는 걸 좀 양해 부탁드리는데, 이 미드솔의 소재가 변경이 돼요. 원래는 그냥 단순 리액트 폼이었거든요. 그거를 리액트 X 폼으로 바꾸긴 했어요. 자, 근데 바꾸면 당연히 뭐 좋은 식으로 바꿨겠지만 수치적으로 리액트 폼이라는 것 자체가 나이키 내에서도 메이저 소재가 아니에요. 메이저 소재는 줌 소재는, 그러니까 줌엑스 소재가 막 그런 최상위 레이싱화에 사용되는 소재라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애당초 베이스가 그렇게 막 엄청 좋은 베이스가 아닌데 그거 조금 업그레이드 해봤자 뭐가 좋겠냐 싶은 생각도 드는데, 문제는 변경점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폼 소재밖에 없는데, 무게를 보통 그러면은 사실 러닝화에서 무게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또 선택 요소 중에 하나인데 무게가 올랐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연식이 바뀌면서 무게가 오르는 경우가 종종 있긴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젤카야노, 안정화의 대명사의 그 신발도 29에서 35면서 오히려 무게가 늘었고, 심지어 그거는 앞자리가 바뀌었습니다. 290g에서 300g까지 올랐는데, 근데 그거는 안정화라는 아이덴티티가 있고 그만큼의 무게가 올라가는 것에 대한 기능적인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과연 리액트 폼과 리액트 X 폼이 얼마나 다르길래 이렇게 무게를 올리면서까지 그랬느냐? 글쎄요. 사실 또 여기 에어줌 유닛, 그 저희 뭐 에어맥스나 이런 데 보면은 에어줌 그 뭔가 볼록볼록한 거 그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게 4장이 되어 있거든요. 양쪽 2개. 근데 그게 또 똑같이 2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가 바뀌었다라는 그런 말도 없고요. 어퍼도 똑같고, 뭐 아웃솔은 항상 매번 뭐 더 좋아졌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아웃솔에 대한 평가는 그거는 사실 신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부분인데 애매합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가격이에요. 지금 전작도 제가 아까 데일리 트레이너화 말씀드리면서 엔트리급 데일리 트레이너화는 10만원 초중반이라고 했잖아요. 15만 9천 원입니다. 만원이 올랐어요. 예전에는 12만원, 13만원이었던 때도 있었어요. 페가수스 모델 정가가. 근데 지금 16만원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 일상 훈련용 러닝화? 물론 이제 다른 러닝화 라인업도 굉장히 많이 가격이 오른 건 맞지만, 이 포지션에 이 신발이 과연 이 가격이 맞는가? 이거는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지금 나오는 불만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제가 해외 커뮤니티나 그런 포럼 같은 거를 찾아봤을 때도 이 가격 분명히 문제 있다 라고 정말 많은 분들이 말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다른 거 다 뭐 디자인 뭐 이런 거 다 제껴놓고 가격 욕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자, 무게도 오르고 가격도 올랐어요. 과연 성능적으로, 물론 이제 페가수스가 나쁜 신발이라는 건 아니에요. 말씀드린 대로 쭉 계속 그 초창기부터 41에 오기까지 엄청난 이제 기술의 발전과 업그레이드를 거치면서 육각형 신발이라고 하죠. 성능적으로,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을 찾을 수 없는 굉장히 밸런스가 잘 잡혀진 신발이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워낙 타 브랜드에도 괜찮은 러닝화가 너무 많은 시점에서 이런 액션 과연 괜찮을까 하는 우려와 조금 소비자들의 짜증이 섞인 액션이 나온 것 같아요. 지금 페가수스를 너무 까는 식으로 말을 했는데, 그럼에도 우선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 출시 색깔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을 토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근데 올해 여름에 블루 라인업이 나옵니다. 뭐 알파 플라이 3를 비롯한 지금의 총 이 페가수스 41을 포함한 러닝 라인업을 쭉 파란색 포인트가 들어가는 디자인으로 뽑는데, 그 디자인은 예쁘다라고 말은 하지만 디자인 때문에 선택하는 분들, 물론 사실 지금 러닝화 기술이 뭐 보통 상향평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디자인만으로 이 차량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차도 요즘 뭐 다 디자인 보고 선택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디자인으로서 딱 취향이 맞고 디자인이 자신의 최우선 선택사항이라고 한다면 선택해 봄직한데, 근데 문제는 그 디자인마저도 지금 SL2에 조금 밀리는 경향이 조금은 보였어요. 자, SL2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SL2는 여기 실물이 있으니까 실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SL1도 그렇지만 여기 전장이 그 라이트 스트라이크 프로라는 폼이 아니라 정정할게요. 라이트 스트라이크라는 그런 미드솔 소재예요. 거기에 이 전족부에만 라이트 스트라이크 프로 폼이 들어가요. 자, 라이트 스트라이크 프로 폼은 제가 아까 나이키에도 리액트와 뭐 주맥스 폼 얘기했잖아요. 라이트 스트라이크 프로가 아까 말한 최상위 레이싱화 중에 하나인 아디오스 프로 3에 들어가는 사용되는 소재거든요. 그거를 딱 여기 전족부에만 넣어놨어요. 근데 이거를 면적을 더 늘렸습니다. 어디까지 뭐 소개 영상에는 뭐 쫙 깐다고는 했는데, 어쨌건 이 내부에 조금 들어가는 거긴 하지만 어쨌건 지금의 여기 전족부에만 들어가는 게 더 넓어졌다. 그리고 이 라이트 스트라이크 자체 이 쭉 들어가는 이 그냥 베이스가 되는 이 폼도 2.0으로 바뀌었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페가수스와의 차이점은 얘는 무게가 낮아졌습니다. 원래도 가벼운 편이었거든요. 얘도 한 250g 정도 됐었는데 지금 오히려 한 10g 정도가 무게가 더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힐 드롭이라고 해요. 이 힐 높이의 뒷부분과 앞부분의 높이 차이를 말을 하는데, 그게 몇 미리 차이가 나느냐. 원래는 얘가 1은 10mm 차이가 났습니다. 근데 2로 가면서 9mm로 바뀐다고 해요. 제가 봤을 때는 힐 드롭을 지금 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힐 드롭 얘기하면 또 엄청 길어지니까 그 낮추는 게 조금 더 요즘 트렌드에 더 맞다고 생각해요. 자, 어쨌건 지금 얘는 무게도 낮아지고, 그리고 디자인적으로도 페가수스와 프로3 봤을 때 얘가 호가 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뭐 굉장히 심플한 디자인이기도 한데 아디오스 프로3가 생각난다 이러면서 말하는 분들이 계시긴 하셨는데, 어쨌건 디자인적으로도 얘가 더 끌린다는 분들이 더 많으셨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선택한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6대4. 자, 근데 얘도 사실 가격이 10,000원 올랐습니다. 139,000원에서 149,000원으로. 근데 16만원과 15만원 그 차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훈련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신어야 되는 이 교체를 많이 해야 되는 이 신발에 있어서는 가격 차이 분명히 메리트가 있어요. 10,000원 가격 차이가 사실 큰 건 아닐 수 있지만, 글쎄요, 좀 어감부터의 차이가 있죠. 15만원 미만이냐 15만원을 넘어가느냐, 이 차이 생각보다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자, 이제 이 아디제로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특징이 있어요. 이 폼이 되게 단단하게 느껴져요. 신어보면은 처음 착용감이 뭐야 이게 쿠션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싶을 정도로 단단하게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뭐 나날이 설명드리지만 뭐 푹신푹신한 쿠션이 좋은 쿠션이라고는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 선호도는 보통 푹신푹신한 쿠션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좀 호불호 영역이 있긴 합니다만, 근데 얘를 신으면 신을수록 이거는 뭐 제 개인 사담이 분명히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영상이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노바블라스트 4와 아디제로 SL 지금 데일리 트레이너로 돌려 쓰고 있는데 얘가 더 손에 많이 갑니다.
뭔가 더 제 발과 일체감도 좋고요. 뭐 착용감이 불편한 것도 없고, 얘가 발볼이 또 굉장히 넉넉하게 나온 편이거든요. 막 엄청 발볼러들이 문제없이 신을 수 있다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좀 더 다른 러닝화들에 비해 넉넉하게 나온 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뭔가 더 손이 많이 가고 더 많이 신게 되는 그런 게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좀 원에서 그렇게 매력을 느낀 분들이 2에 지금 투표를 많이 해주시지 않으셨나, 그리고 좀 변화점도 더 좀 개선이 되어 보이고 그런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다만 얘가 무조건 좋다라고는 절대로 지금 말씀을 못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쿠션의 성향 차이도 있고, 뭐 디자인적 기호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제가 봤을 뭐 보편적으로 말하는 게 좀 더 편한 쪽은 페가수스고요. 좀 더 훈련하기에 좀 열심히 훈련하기에 적합한 건 SL2. 내가 너무 부추기는 것 같아.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게 근데 요즘 나이키가 워낙 지금 러닝계에서 뿐 아니라 워낙 말이 많아요. 러닝계에서 듣는 욕은 그거예요. 한 3, 4년 전 이후에 정체가 돼버렸대, 얘네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퇴보를 했다, 뭐가 더 문제가 생겼다, 이건 아니지만 다른 브랜드들은 계속 뭔가 개선이 되고 혁신적인 그런 걸 보여주는데, 나이키는 지금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알파플라이 3도 사실 뭐 그냥 알파플라이 1의 복각판 정도라는 평을 받을 정도로 그냥 옛날 걸 그냥 가져오는 느낌, 옛날 걸 그냥 유지시키는 느낌, 이런 느낌이 강하다 보니까 다른 브랜드들이 막 열심히 막 이런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라는 거에 대해서의 조금 보기에 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나이키가 분발하지 않으면은, 이번 아까 전에 영상 슈퍼 트레이너 투표에서도 준플라이 6가 꼴등을 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좀 각성을 해야 되지 않나. 사실 뭐 저 작은 일개 유튜버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 웃기긴 한데, 좀 대중적인 반응이 그렇다는 거를 좀 전달을 드리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번외로 이 두 개에 대한 지금 기호 얘기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좀 힐드롭에 대한 얘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힐드롭이 높다라는 거는, 자, 발이 이렇게 있으면은 발이 이렇게 수평인 상태로 있겠죠. 근데 지금 내부적으로 그렇게 높이 차이가 있다? 그러면은 힐드롭이 보통 이제 뒷굽이 더 높잖아요. 뒷굽이 더 높고 전족부가 더 얇거든요. 그거는 어떤 러닝화도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상태면은 좀 과장해서 보여드릴게요. 발이 있으면 발이 이렇게 뒤쪽이 이렇게 들리는 모양이겠죠? 그죠? 이 힐드롭이 높을수록, 힐드롭이 낮으면은 0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맨 앞과 맨 뒤가 딱 땅과 수평이 됩니다. 이게 0mm죠. 힐드롭 0mm. 1mm, 2mm, 3mm, 4mm, 5mm 넘어가면서 9mm 뭐 이렇게 올라가고 10mm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발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뒤꿈치가 힐드롭이 높은 상태로 들려 있다. 그러면 발을 디딜 때 어떻게 된다? 자연스럽게 힐풋, 뒤꿈치죠? 뒤꿈치가 먼저 닿게 돼요. 구조적으로 웬만해서는 개개인마다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뒤꿈치부터 먼저 닿게 됩니다. 자, 뒤꿈치부터 닿게 되면은 제가 이건 오버스트라이드 얘기할 때, 그러니까 발이 너무 앞으로 먼저 나가서 뒤꿈치가 먼저 닿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그랬지만, 빠른 속도에서의 그 힐풋 착지는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내가 빠르게 쾅 하고서 뒤꿈치를 찍는다? 그럼 충격 완화되는 그 구조적인 수단이 점점 적어들어서 뒤꿈치부터 다리에 전체적으로 충격이 더 많이 가게 되죠. 근데 뭐 저속에서는 이 쿠션이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도에서의 힐풋 착지라면은 사실 뭐 충격은 오히려 적어지겠죠. 이 쿠션이 제대로 충격 흡수만 해준다면. 그렇기 때문에 저속에서의 이제 러닝을 좀 익혀가면서 단거리를 날리시는 분들의 데미지를 좀 줄이면서 천천히 러닝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힐드롭이 좀 높은 걸 선택하셔도 괜찮습니다. 보통 좀 맥스 쿠션 하나 일부 좀 특이하게 높은 힐드롭을 가진 신발들이 있어요.
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런 식으로 좀 선택을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좀 발에 구름이나 이런 걸 좀 더 잘하고 숙련이 된 분이라면은 좀 그 힐드롭을 낮은 걸 가져와서 제대로 된 발에 구름을 형성할 수 있게, 자 이렇게 뒤꿈치부터 나오면 이게 이렇게 이어지는 게 좀 오래 걸리겠죠.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하는 그 미드풋으로서 이렇게 달리는, 포어풋으로 달리든 어쨌건 효율적이고 잘 달릴 수 있는 분들이라면, 좀 더 기능 향상과 자세를 적극적으로 익혀갈 수 있는 분들이라면은 좀 힐드롭이 낮은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보통 데일리 트레이너화의 보편적인 기준은 보통 8mm입니다. 레이싱화, 저게 메스스파 이런 게 5mm이기도 하고요. 지금 거의 제일 낮은 힐드롭의 런닝화가 정말 특이하게도 언더아머의 벨로시티 엘리트 2가 2mm인가? 그렇습니다. 뭐 이거는 그냥 오늘의 부가 정보 영상으로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어차피 런닝화 얘기했으니까요. 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나이키와 아디다스의 이 두 신발의 경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하지만 러닝 입문자들도 많아진 상태에서 이런 거를 막 몇 미리 막 고려해서 선택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브랜드 인지도와 디자인 이걸로써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 그걸로 문제가 된다? 이건 아닙니다. 뭐가 더 낫다? 아닙니다. 아마 둘 다 비슷할 거예요. 착용감 정도로서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 좀 더 모난 곳 없이 푹신푹신한 쪽으로 선택한다면, 굳이 이 둘 중에 정하라면입니다. 그러면 페가수스. 좀 더 야무지고 발의 일체감을 원한다? 그럼 SL 이쪽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발매가 됐습니다. SL2는 지금 바로 구매가 가능하시고요. 페가수스 41은 6월 5일 오전 10시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좀 몇 미리 뭐 필요하시면 사라는 거, 지금 뭐 사라는 거 아닙니다. 살 거면 우선은 제가 아마 내일 중에 데카트론 새 신발이 도착할 겁니다. 정말 이거 와 괜찮은데 싶은 모델인데 아직 국내 리뷰가 전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좀 복병, 굉장히 다크호스 이런 신발이 오니까 걔도 한번 기다려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얘네와 아마 자웅을 겨룰 수 있을 거로 전 개인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SL2를 못 샀어요 지금. 아무튼 오늘 또 이렇게 제 또 러닝화 주절거리는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께서 뭐 좀 이런 러닝화 스토리나 이런 거 다양하게 들어보실 수 있도록 최대한 뭐 종종 이런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한 러닝 생활 응원하겠고, 그에 맞는 본인에게 잘 맞는 러닝화를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디어였습니다.